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이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영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출 상승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용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용증권, 증권사이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용증권 같은 경우 중소증권사라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증권 테마 형성으로 증권사 대부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른 대부분들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이 위탁 매매 형태인 HTS와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지수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이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 연말에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하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대체거래소의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호가 세분화를 시키면서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겠는데요. 그러고 대체거래소는 향후에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한답니다.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까지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테고, 이때 증권사들은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대체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들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어떤 점이 단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거래소보다 어떤 점이 또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신영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 테마 형성과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 이런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최근에는 2월부터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어요.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지라인이 이 부분이 좀 될 듯 싶은데,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는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